Joe Biden has won the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States he is President-elect Joseph Robinette Biden at 77 years old. This is vindication for a lot of people who have really suffered. Who was it called by? Oh my goodness, all the networks. Wow. All the networks. We have to forget about the law. Let's remember that the constitutional process determines the next president, not the biased mainstream media. I am part of the majority. I am an American. Our movement is about replacing a failed and corrupt political establishment with a new government controlled by you, the American people.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and the financial and media corporations that fund it exist for only one reason: to protect and enrich itself. 오늘 제목은 트럼프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은 왜 적대하나 이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부제로 언론과 싸우는 트럼프의 무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작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예 간단하게 답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언론이 왜 트럼프에 적대하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트럼프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언론이 운영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뭔가 트럼프는 지금까지 장사 잘 해왔던 언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 이게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언론을 상대해서 싸우는 무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팔로워가 3천만이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페이스북이죠. 트위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SNS가 무기고요. 또 하나는 똘끼? 똘끼라고 표현을 하죠. 트럼프의 나쁘게 말하면 똘끼인데, 이 똘끼에 대해서 언론이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지금 미국 선거전, 그리고 한국 4.15 선거,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2년 넘게 진행된 이 MPK, VON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체로 복습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해왔고 계속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온 분들은 트럼프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한국의 소위 보수 지식인들이 바이든에 열광하고, 그리고 조선중앙통화가 바이든에 열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고독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했던 가장 고독한 일 중에 하나는 그래도 역시 4.15 부정선거 문제를 처음부터 선거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쉬지 않고 다루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부정선거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민트 동맹, 민트 혁명이라는 말로 저희가 이 4.15 부정선거 그리고 미국 부정선거를 다루는 개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민경욱
의원을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구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민트 혁명. 어떤 면에서는 4.15 부정선거 문제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한테는 좀 더 쉽게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들이 몇 개 있어 갖고요. 제가 그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질문을 읽고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오늘 방송 중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좌파들도 바이든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소위 우파라고 지칭하는 일부 인사들도 바이든을 선호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이 질문은 좀 대답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뭐 좀 좋은 질문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바이든의 정책은 극자 사회주의 정책이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자유시장 경제 추구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 질문을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선거 관련된 그 쟁점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역사 철학적인 것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쟁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이 피상적이지 않아야 된다. 아주 깊다. 너무 깊어서 그 깊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깊은 문제를 사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계속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쉬운 거를 왜 설명을 못 해낼까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강의들을 좀 돌아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좀 혼을 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시대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무장된 분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무장된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육책을 쓰는 것입니다. 저한테 상처받지 마시고요. 함께 이 진지한 시대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굉장히 진지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쟁점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딱 한마디로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 미국 부정선거 문제나 그 한국 부정선거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다른 쪽 얘기에 대해서 왜 미국에서는 7,500만이 한쪽을 또 7천만 이상이 또 한쪽을 지지하는지 그 7천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만약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6천만은 확실히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천만, 7천만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미국에서 1861년에서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남북전쟁이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오래된 논쟁과 논의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 전쟁입니다. 이번 그 미국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사건과 그리고 FBI 국장을 경질한 사건이 책임자를 경질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거 책임자를 다시 바꾼 것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 선거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정이 이성의 법정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나 미국의 그 바이든 지지자, 그리고 한국의 바이든 지지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는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주 단위로 선거를 관리한다거나 주를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 이 선거 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 대통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 연방 대통령과는 같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대통령은 아주 소소한 일에 별로 관여를 못합니다. 심지어 워싱턴에서 어떤 폭력 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그 워싱턴 경찰관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연방 대통령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연방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전면전을 시작할 때는 상원의 이런 그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웬만한 전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리 한국같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미국 대통령이 늘 전쟁을 해왔던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사건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 투표 또는 이 선거의 진실을 밝힐 때 한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시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을 세계 언론은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왜 가짜뉴스 미디어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계속 만들고 있느냐, 왜 헌법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들이 심지어 한국 언론까지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포함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또 역으로 지지하게 된 이유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소위 보수 우파 지식인들이 대부분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쉬운 접근법은 천영호 TV에서 최근에 했던 이 방송,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 방송을 들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소위 보수 인사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천영호 TV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천영호 TV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그 앞부분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천만다행입니다. 미국의 집단 지성이 승리한 결과로 봐야죠. 미국은 지난 4년간의 파행과 일탈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트럼프가 망가뜨린 미국의 품격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또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천영호 TV에서 요약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 너무 미국 우선주의다. 또 하나는 외교적인 방법을 가볍게 생각한다. 다자주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좀 얘기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이 다자주의. 이것을 반대하고 미국의 능력만 강조한다. 그리고 미국의 그 중심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자 틀이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태평양 문제도 더 이상 트럼프식이 아니라 트럼프식을 이분은 말로만 하는 반중, 말로만 하는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천영우 TV의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제가 2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물론 아니었고 말 그대로 그 야인으로 사실 때였어요. 그때 이분을 만났을 때 제가 좀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천영우 TV의 이 천영우 차관, 천영우 대사님은 전 차관이죠.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의 지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 용감하신 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 천영우 TV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 방송을 듣고 아,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왜 황석영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나섰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천영우 TV의 한계는 이명박의 한계 또는 지금 국민의힘의 한계하고 매우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몇 가지로 문제를 딱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지만 천영우 차관도 너무 북한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모르고 지난 4년 동안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북한을 너무 모르고 북한의 전략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햇볕 정책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준다. 좀 깎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금강산 관광을 진행을 할 때 그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 김정일을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아, 우리가 이렇게 금강산 관광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한, 대북 이런 그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이런 독점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단 5억 불, 9억 불까지 주겠다 현금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김정일이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하나가 그렇게 5억 불, 9억 불까지 이렇게 현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식으로 표정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야, 9억 불이면 얼마인가요? 저도 계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 거의 조에 가까운 이런 돈이 금강산 하나 문 열어주면 들어올 수 있다. 김정일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하면서 저에게 아, 북한의 이 시점에 이렇게 현금을 갖다 주는 것은 김정일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셌다, 조금 깎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로 봤을 때는 한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분이 결국은 자기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바이든을 지지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이 천영우식 비판 그리고 한국의 조선일보, 트럼프를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이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북한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왜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까? 지난 그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 여러분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핵 개발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김정은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장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망해가는 회사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장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김정은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와라 하면 달려가고 베트남으로 와라 하면 달려가고 일단은 돈을 돌려야 되니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정은이 가장 원했던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개성공단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장 시혜적인 혜택을 베푼 정권이 미국에서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클린턴 정권입니다. 클린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었죠. 페리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서 핵 문제를 경수로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 아, 너네들도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핵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수를 지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정일은 시간을 벌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 시간을 벌어서 핵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안에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우라늄을 농축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영변이 아니라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통해서 했던 구식 방법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새롭게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을 통해서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클린턴 정권과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김정일, 김정은에게는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체제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뭉탱이 돈을 넣어줬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가 너무나 고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은 눈물이 납니다. 제 주변에 정말 제 얘기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너무나 모르고 김정일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노력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김정일,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체제 위기를 해결할 정도의 돈, 그것 말고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장의 체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에는 핵자금이 포함됩니다. 그 핵자금을 조달해 줬던 것이 바로 클린턴의 페리 프로세스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 걸쳐가는 햇볕 정책을 통한 현금 살포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시 한번 개성공단을 열어서 현금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상당히 풀어서 다시 북한의 체제 위기를 해결할 정도의 현금을 넣어줄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나를 사랑하지만 볼턴 때문에 안 돼. 볼턴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볼턴을 포함한 공화당의 매파들 때문에 안 된다. The room where it happened. 존 볼턴, 이분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척을 지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간 분이죠. 이분의 얘기는 핵심은 트럼프가 너무 진지하지 않게 북한에 접근한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저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쟁에 준하는 코피
전술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의 아주 엄격한 방식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다. 이게 입장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존 볼튼은 내가 즐겁게 일하는 이 행정부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전쟁으로 가자. 그리고 불법적으로 분류된 정보라는 것은 1급, 2급, 3급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비밀로 인정된 정보를 유포하기는 하고 정말 형편없는 떠프는 마약인가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한글 번역이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은 정말 엉터리 번역이죠. 저는 번역기 중에 지금까지 본 번역기 중에 제일 뛰어난 번역은 역시 네이버 파파고 번역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완벽한 번역은 아직 없지만은 이 번역은 좀 코믹하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존 볼튼은 정말 멍청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 차례 이 볼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는 존 볼튼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4년간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튼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될 것이다. 하지만 당선된 4년간 의미 있는 대외 정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트럼프는 이 4년 동안 공화당의 오래된 그 강력한 그 이스태블리시 기득권과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진짜 트럼프는 조금 더 있어야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도 아직까지 진짜 트럼프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진짜 트럼프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진짜 트럼프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가끔씩 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는 절대로 하수가 아닙니다. 트럼프를 하수로 보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고수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공화당에서 또는 CIA라든지 FBI에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동안 수백 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화당이 뭐 생긴 것은 1860년대니까요. 거의 150년 이상 미국 공화당이 유지해왔던 어떤 기조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공화당의 일부 인사들이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조중동이 싫어하는 이유하고도 좀 일맥상통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의 보통의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하는가? 공화당의 이스태블리시먼트, 공화당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공화당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은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미국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사실은 준전시 상태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도 그렇고 한국의 소위 보수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상당히 평화로운 지금 구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다른 용어로 부르거든요. 뭐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딥스테이트 또는 기득권이라고도 부르죠. 이스태블리시트라고. 이 단어는 이 기득권이라고 쓰는 그 이스태블리시트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딥스테이트는 자주는 아니지만 딥스테이트도 요즘에 많이 쓰고 그리고 딥스테이트보다 좀 더 들어가면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뭐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뭐 이게 코감기냐 목감기냐 이런 걸 구분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탄 때문이다. 뭐 어둠의 세력 때문이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을 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문제인지 그 특정하지 않고 계속 적을 너무 브로드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득권이라든 딥스테이트 정도로도 설명되지 않는 나름대로는 존 볼턴대로 켈리는 켈리대로 매티스는 매티스대로 트럼프를 떠난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명한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중시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든 기득권이든 이것을 번역을 해서 국제정치 용어로 번역하면 현상유지파죠. 현상유지파. 스테이터스 큐어, 현상유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국제정치에서는 이것을 현상유지, 스테이터스 큐어 또는 스테이터스 큐어를 디스트로이 또는 브레이크하는 현상 타파 이 두 가지 개념을 나눠서 쓰는데요. 딥스테이트 세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상유지파를 말합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것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만은 현상유지, 현상타파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트럼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현상타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트럼프를 설명할 때 이 트럼프가 현상유지를 반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깊이 저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현상유지파입니까? 현상타파파입니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저는 90% 이상은 모두 현상유지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